경선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하위 20%, 10%인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 뭐 그들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말이죠.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특히 김부겸 씨, 당신 이거 정치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준연동형제로 하라고 그렇게 압박했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하면서 공정한 공천을 촉구한 모양입니다. 김부겸 씨, 그 정치 안 하니까 좀 몸이 막 이렇게 근질근질한가? 그러면 그 정치를 이제 그만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라고.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로 올라오세요. 왜 아닌 척을 해? 정말 열불나네, 진짜. 이 김부겸 쪽에서 그 언론에다가 이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금일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함께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은 미국에 계셔서 참석은 못하지만 뜻을 함께 하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직 총리와 전직 국회의장이 나서서 지금 현 여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공정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 그분들이 자의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저 채팅방에 한번 의견 올려봐 주세요. 이거 저기 이 당사자들이 그냥 뜻 모아서 이렇게 밝힌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형님들 좀 얘기해 이재명이 저 들으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시켰을까요? 시켰다면 누가 오다를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밝혀보세요. 그렇죠. 이분들이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총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서서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스리슬쩍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여러분 보도해달라 이런다면은 이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 임채정, 김원기 등 여기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문희상. 이 세 사람은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 양반들 진짜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다만 김부겸, 정세균 두 분 총리는 비대위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부겸 쪽에서 언론에다가 밝힌 내용입니다. 예.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저씨,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본인이 지금 공정경선을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문희상 형님. 당신 아들이 이번에 나오려고 하더만 의정부 갑. 지난번에 그 오영환 씨가 공천을 받았던 그 의정부 갑에 그 자기 아들 문석균 씨가 이렇게 공천 신청을 했다가 안 됐죠? 오영환 후보로 전략 공천되니까 그때 문석균 씨가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자, 당의 공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쉽게 그 당으로 못 돌아갑니다. 게다가 그냥 무소속 출마한 그 문석균 씨 아버지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망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 문석균 씨를 그 적격자로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이번에 문석균 씨가 출마를 하게 된 건데요. 작년 4월에 무슨 대사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면책이 됐다고 하는데 야, 그래요? 아니, 문희상 전 의장님, 이재명 대표 덕을 보셨구만. 대사면이 작년 4월에 있었다면 작년 4월에 당대표가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왜? 이번에 이재명이 자기 아들, 당신 아들 그 공천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성명냈습니까? 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나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 그만두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라 그런 입장입니까? 왜? 아들한테 공천 안 줄 것 같아서? 아이고 정말 사람이 늙어서 추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문희상 씨,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직 총리 2명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 3명. 자, 여기에 더해서 한 명이 또 이번에 언론에 혜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철희 전 정무수석.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대선에서 뛸 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당 대선 후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정무수석이 할 일인데
우리 저 이철이가 정무수석 돼서 윤석열이가 집권을 했어요. 민주당은 야당이 됐고. 야 이철이 너 지금 무슨 낯짝으로 지금 총선 앞두고 나와가지고 설레발을 떠냐? 영원히 좀 야인으로 살 생각은 없어? 아니 이 민주당을 야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 정권 아래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가 왜 나타나가지고 훈수를 놓아? 무슨 자격으로? 이철이가 그 초선 전국구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전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그랬잖아요.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정무수석이 돼서 또 뭘 했습니까? 박성민이라는 그 영패비 걔를 1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걔가 뭘 한 게 있어요 도대체? 그 박성민이는 계속 또 이낙연 체제에서 최고위원 했었죠. 예. 이낙연이 발탁했어요. 청년 최고위원으로. 계속 뭐 박원순 시장 등 당내에서 무슨 젠더 이슈만 발생하면은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야. 완전히 무슨 저 정의당 정치인처럼 그렇게 민주당을 씹어대고 끊임없이 페미 정치로 인해서 민주당에게서 2대남 3대남들이 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박성민이를 채용한 사람이 바로 이철입니다. 이렇게 정무 감각이 빵인 이철이가 지금 민주당이 엉망이다. 판 뒤집으려면 이재명이 불출마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철이야 그냥 넌 저 겨울잠 들어가라. 겨울잠 자던 곰들이 다 나올 판이니까 네가 거기 들어가서 자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이철이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어디 저런 인간이 정치에 훈수를 두고 그러나. 난 사실 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그 뭐 영입 인사로 들어갔잖아요. 표창원과 함께. 그 이전만 해도 뭐 글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신뢰했고 또 민주당에게 값진 이렇다 할 어떤 뭐 훈수를 뒀었나요? 이 정치 컨설턴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 뭔데 그렇게 저 중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썰전 나와서 인기 좀 끌었다고 현스타월드님. 실제 그 썰전이 애초에 기획되기로는 그 김구라 씨가 사회를 보고 그 보수 쪽은 강용석, 진보 쪽은 원래 제가 나가려고 했었어요. 2012년에 김구라 씨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김어준 총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야 지금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네가 거길 왜 나가니?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안 나갔죠. 김어준 말 듣고. 그래서 이철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지. 이철이가 썰전을 냈기 때문에 또 그 덕을 입고 영입 인사로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방송 MC도 하고. 아 참 그 김어준 말 들었다가 내가 손해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JTBC에서 나하고 이제 강용석하고 붙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막말러들을 불러가지고 정치 토크 시키는 방송을 기획했었는데 내가 김어준 말 듣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강용석은 또 썰전 통해서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케이블 나가서 또 대박 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불륜이 드러나가지고 그 뒤로는 정규 매체에 나오지 못하고 가로세로 연구소 만들어서 정말 완전히 쓰레기의 길을 걷고 있는 강용석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제 김구라 씨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뭐 밤이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김영주를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영주가 이제 뭐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나중에 한일은행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노동자가 되고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가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김영주란 사람이 뭐 이렇게 어디든 다 호환이 되는 사람인가 보다.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네요. 예. 신탁은행입니까? 서울신탁은행이군요. 한일은행 정정하겠습니다. 한일은행이 아니라 신탁은행이었다. 예. 이삭주 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 지금 뭐 누구야? 그 이낙연 형도 그 홍영표한테 사람을 보내서 김종민을 보내서 그 뭐 거기 있어봐야 뭐 좋을 일 없으니까 민주당 탈당해서 우리한테 오라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낙연이 자기 대권 주자로서 쓰임새가 있다면 어떤 이낙연이 대선 나왔을 때 뭔가 득표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들이 때려치고 가지 거기로. 이재명이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당이나마 뭐 하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그 당연히 이낙연 당으로 갈 만도 한데 박용진도 그렇고 송갑석도 그렇고 심지어 이낙연의 최측근 윤영찬 역시도 자기는 경선에 끝까지 임할 것이고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경선에 끝까지 임할 것이고 탈당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낙연이 두 팔 벌려서 어서 오라고 하는데 지금 다 쌩까고 있어요. 지금 비명 반명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안 될 거니까. 못 될 거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될 것 같으면 갔지.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이러는 거는 그저 공천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표 흔들면은 뭐 지금 당장이야 뭐 먹히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공격하면 이재명 비난하면은 다 띄워주고 또 그렇게 힘 실어줍니다. 일종의 보상을 하는 거지. 자기들 대신에 이제 당내에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흔드는 것. 자기들의 이익에 결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치인들 보고 야 이재명 씹으면 이재명하고 들이받으면 우리가 키워줄게. 대신에 이재명과 가까우면 너희들 다 그냥 친명으로 묶여가지고 재수없을 줄 알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저기 저쪽 보수 언론에다가 알랑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들에게 우습게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을 욕하면 언론이 띄워주고 정치적 미래가 뭔가 보장된 듯 보이고 적어도 또 이재명을 공격하면은 윤석열 휘하의 그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것이다. 나한테 무슨 비위가 있다든지 비리가 있더라도 윤석열 휘하의 검찰이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나 봐요. 또 실제로 이재명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불이익 본 사람들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 장영하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가 조폭 연루설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의원직 배지를 뗄 수밖에 없는 장영하라는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어요. 성남 쪽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그 이재명을 욕하면은 야 너희들 공천 줄게 이런 거예요. 뭐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은 전광훈의 당인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유동규가 그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 야 너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겠냐? 이재명 대표한테? 와, 뭐 보니까 저기 이렇게 유동규까지 출마하고 원희룡도 뭐 이재명 잡겠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김부선도 출마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왕이면 그 왜 형수 있잖아요. 형수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박용진도 송갑석도 윤영찬도 그 임종석도 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송파갑에 나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난 그냥 내 지역구 서울 중구 성동갑에 나오겠다.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당 공천을 받으려면은 당인으로서 당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지금 송파갑 나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서울 중구 성동갑에 나가겠다. 당 뜻을 거역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당에서 공천을 줄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무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당대표가 공천 시즌에 이렇게 동네 개 취급을 받습니까? 똥개 취급을 받습니까? 저쪽 당 보세요.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한동훈이가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당선된 당대표도 아니고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받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도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이 이렇게 대접받고 있어요.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이재명이 당하고 있는 공격만큼 한동훈이 비난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친문 핵심 최재성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 컷오프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이 쪼개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임종석 컷오프하면은 자기들 뜻대로 공천하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교수를 세운 것. 여기는 당대표의 뜻이 담겨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단 위원장이 된 사람은 소신껏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그렇게 룰대로 공천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 보고 지금 야 임혁백한테 가서 부당한 압박 넣어가지고 우리 친명 공천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봐요. 참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선 때 결선도 안 가고 1차에서 과반을 넘긴 대선 후보고요. 당원 77.77%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대표입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을 당대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그런 당대표예요. 근데 그 당대표를 지금 똥개 취급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재명이 그저 초등학교 졸업한 공돌이라는 것을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희들한테. 지금 민주당은 친노로부터 시작해서 딱 20년 이 당을 장악했습니다. 당권, 공천권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친문 쪽에서 친노 쪽에서 단수 공천으로 삼선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동안에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당대표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2년도 못 갔어요. 그리고 둘 다 지금은 다른 당에 가 있고요. 둘 다 보니까 저기 국민의힘에 가 있네요.
그 나머지 때는 전부 다 친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급부상을 했지요. 당대표가 됐고 지금까지도 친문 눈치 보면서 잘 왔어요. 그런데 공천 국면에서 자기들이 배제되려고 하니까 막 그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전부터도 심했지요. 성남시장이라고 해서 변방사또로 보고 무시했는데 2017년 대선 경선부터 돌풍을 일으키니까 이게 더 크도록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죠. 계속해서 똥파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자들이 바로 친문입니다. 그 누가 이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친문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때 체포해 가라고 상당수가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단식 후유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영장 실질 심사 나가서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친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친문들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집권 여당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반목과 비협조로 선거 내내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선당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 자들이 대선 패배 원인이 이재명에게 있다. 또 부인의 법카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문들이 말이죠. 아니 김혜경 씨가 그 법카로 자기 밥을 산 것도 아니고 그것도 김혜경 씨는 그게 법카로 지불됐는지를 몰랐대요. 10만 원대에 불과하단 말이죠. 아니 그걸로 해서 될 사람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 정말. 아니 이재명이 잘생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때깔이 있는 출신입니까? 오로지 국민의 지지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노무현도 그러했고요. 근데 왜 이런 대접을 하지?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대접을 받지? 20년 동안 이 당을 장악했고 주요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게다가 또 친문하면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평판이 좋았잖아요. 인기도 좋고. 맞죠? 그랬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쉬워 보인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우리를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지몬미에서 비롯된 그런 정서 아닙니까? 그걸 이 친구들이 사유화한 거예요.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갈이 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어요.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대로 이재명 대표가 주저앉고 친문들이 하자는 대로 한다? 다음 대통령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음에 대통령 하고 싶으십니까? 절대 이 친문들한테 당내 기득권들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본인 소신대로 이 공천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